노웅래, 이수진 현역 컷오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공천 배제 반발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밀실 공천 혹은 비명 행사 이런저런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어제 전직 총리들마저도 공천 파동으로 규정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시간 전쯤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규모로 이런 공천 작업 명단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먼저 조금 전 발표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살아남은 자와 떨어진 자, 살아남은 자 안규백, 장경태, 박범계, 박찬대 그리고 조금 전에 공천 배제 탈락한 인물들 노웅래, 이수진, 양기대, 양이원영, 김민철 이현정 의원님 크게 한번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딱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일단 공천을 받은 분들은 아주 친명의 핵심 의원들이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정세균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주 친명계로 돌아섰고요. 장경태 의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 논란을 일으킨 분이고 뭐 박범계, 박찬대, 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고요. 이런 의원들은 다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공천 탈락한 의원들 물론 뭐 이유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것이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미 이제 시사를 했었죠. 근데 양기대 의원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이 공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제일 의문은 이제 김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 도덕성 관련돼서 보좌관 성추행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 공천 배제가 됐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양기대 의원 광명 지역에 양이원영 의원이 그동안 여기 가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특히 아주 친명 중에 친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어떤 이 시위에 당시에 나타났었는데 아마 이 의외의 어떤 탈락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다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탈락했다라는 측면들로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크게 한번 봤어요. 살아남은 자와 떨어진 자 특히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른 탈당 선언 이수진 의원 앞서 저희가 먼저 속보가 지나갔는데 동작을 현역 초선 의원입니다. 공천 배제됐고 바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탈당의 변으로 의미심장하네요. 이재명 대표 지지한 걸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있나요? 예, 이제부터 한 명 한 명 면면을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가는 동작을의 현역 의원 초선 이수진 의원의 일단 과거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그러냐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킥킥대고 있으시냐고.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뭐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이런저런 구설은 있었습니다만 뭐 공천은 어렵지 않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뭐 당내에서도 있었던 모양인데 탈당하면서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역으로 얼룩진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반대에도 본인은 검찰개혁에 앞장을 섰는데 제가 왜 후회하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까지 탈당하면서 했네요.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원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생각했다. 탈당의 변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작을 이수진의 탈당의 변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이수진 그 의원이
또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이수진 의원 분노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노하실 만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예. 그다음에 과연 이수진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의정 생활을 떠나가지고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법농단,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나.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당을 하면서 왜냐하면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수진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탈당의 변은 그나마 좀 들어줄만 하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백현동 때부터 의심이 됐다라고 했으면은 참 아쉬운 거는 그 이야기를 그때 했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제 유권자들한테 울리는 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역으로 얼룩진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앞으로 본인이 더 얘기할 게 있을 것. 그리고 이 대표가 과거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힘을 실어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했고 그래 저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마 방송 전후로 해서 이수진 의원께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후회하는지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백현동 판결 보면서 판사 출신 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 맞다나 가해자라고 당 지도부를 평가할 수도 없고 이수진 의원이 의정 활동을 보면 마냥 피해자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탈당을 하면서 내뱉는 말들의 수위가 꽤 높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 백현동 혹은 내가 지지한 걸 후회한다는 의정활동 하셨으니까 공천 작업 배제되고 탈당할 때 이 정도의 탈당의 변 수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이것은 조금 이수진 의원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퍼스널리티하고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만 어쨌든 이수진 의원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 두 가지인데 자기 지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화를 돌린다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고요. 예.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만큼 나경원 후보한테 경쟁이 있는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당에서 제끼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수진 의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어떤 판사로서의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문이라나 백현동 대장동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이 대표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동안에 자기 개인 속으로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이 지점에서 밖으로 분출하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더 이상 그나마도 이 지역은 나한테 줄 것이라는 기대의 조건부 인내였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빗장이 풀었다. 그동안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직설적이고 좀 더 독설적으로 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탈당을 했고 일부 보도 지난번에 뉴스탑텐에서 짚어봤듯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대 후보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쟁이 되겠냐.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친명계를 사천하는 의도다라고 강력 반발했는데 실제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예상컨대 정말 이수진 의원 동작을 해서 공천 배제하고 저 자리에 진짜 추미애 전 장관 공천하겠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추미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일단 지역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공천 배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당에서 공천할 때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아마 예.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감히 나를 지금 탈락시켜라는 것 때문에 지금 흥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아마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정당이라면 이수진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상대방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이잖아요. 물론 21대 선거 때는 본인이 이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 등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마 당대표라도 이수진 의원을 공천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수진 의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타당한 어떤 탈락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2, 3%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게 당에서 공정하게 조사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현역 의원들은.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떨어지니까 뭐 한다. 그다음에 뭐 자기가 몰랐는데 추미애 장관을 넣었다. 다른 사람을 넣었다. 뭐 등등 이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이 당에서 이런 걸 공적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항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지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이 월등하게 뭐 나경원 전 의원보다 경쟁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던 의원이 갑자기 이런 지역에 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추미애 전 의원의 경쟁력은 저는 별로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 인물들 중에서 아마 추미애 전 의원은 제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이수진 의원의 탈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거의 이 대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내는 것 같고 저기 보면 기름에 튀는 프라이팬에서 볶이는 고통이다. 극한의 고통이다라는 표현을 주관적으로 썼는데 앞서 여기 계신 세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정활동과는 별개로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일단 이수진 의원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력 반발하고 있고 서 전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틀 전에 탈당한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도 이 대표가 SNS에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했으면 이런 평가 안 했을 거다라고 했더니 김영주 의원이 조롱이라고 했고 오늘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그럼 앞으로 이 대표가 이런 공천 배제 아무리 갈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뭐 피하지 못할 그런 이제 위치나 책임인 겁니다. 그 이제 연구 보고서도 보면 경선도 그렇고 선거에서 지면은 어떤 효과냐면 배우자와 헤어진 효과 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예. 더한 비판이나 어떻게 불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뭐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년 전보다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희생자 프레임까지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초선 50명이 연방장 돌리면서 그 지역에서는 동전용도 있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군은 특히 이제 이수진 의원 또 4년 전에 제가 전략공천으로 모셔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이수진 의원의 뭐 캠프 관계자한테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1, 2%밖에 차이 안 난다. 열심히 하라 해서 더 힘을 내고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원동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또 한 며칠 전부터는 또 탈당하겠다는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감정선이 좀 복잡한 건 맞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개인적인 좀 불만이나 잠시만요. 그런 그러니까 서 전 위원장 말씀 끌어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뭔가 본인이 공천 배제될 걸 직감하고 그 전부터 탈당을 준비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 고민을 한 걸로 저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뭐 당장 뭐 나타나서 야 이게 경쟁력이 안 되니까 탈당하세요 하진 않죠. 아무리 저희가 시스템 공천하지만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동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인 것도 좀 예우를 차리고 또 배려를 해서 이렇게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사당화 아니냐 혹은 다 이재명 대표 사역을 위해서 공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 얘기는 지금까지 그 공천 배제당한 사람들, 인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눈에 띄는 건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오늘 탈당 입장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동작을의 초선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
탈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만나볼까요? 바로 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진 의원인데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거는 심각하게 당규를 위반한 행동이다.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다. 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승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를 희생양으로 해서 모면해 보겠다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공관위는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놨고, 이게 공천 배제당하는 이제 인사들의 그 말이 꽤 수위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도 지금 쭉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꼭두각시 역할밖에 안 했다,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노웅래 의원 얘기 중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결국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해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거는 노웅래 의원이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노웅래 의원의 공천 탈락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을 보면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공천은 고사하고 사소한 당직도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그 다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다. 당대표. 자기보다도 더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까지 진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받고 있는 사람도 공천을 받을 것이 뻔한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조족지혈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공천의 파탄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러한 이야기다. 단적인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했던 돈봉투 부스럭, 그러니까 본인 뇌물수수 재판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웅래 의원도 공당이라면 쉽게 공천받을 수 없는 구조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냐? 나랑 비슷한 시간에 재판을 넘겨졌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뭔가 항의할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럼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법적 리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의 활동 등등 이런 걸 따져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하위 1%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대표라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비켜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3번이나 재판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본인은 지금 하위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국방위 같은 상임위 같은 경우도 본인 재판에서 지금 저 상임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상임위는 정작 안 갔어요. 자, 그런 거 등등 해서 또 민주당의 어떤 전반적인 이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도 당대표 역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의 희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노웅래 의원 저는 공천 탈락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저렇게 큰 소리 내쳐서 지금 항변하는 이유는 그럼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황운하 의원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인가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공천 탈락 그게 없어요. 자, 본인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황운하 의원은 1심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예. 자, 이런 부분, 즉 공평하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즉 공천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소리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공천이란 게 공공의 공이지만 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수진, 노웅래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고 이게 당내에 불협화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은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노웅래 의원만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라 라임 관련 의혹인가요? 이제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례
앞서는 이제 동작을의 초선 이수진 의원이었다면 그렇죠. 비례 이수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공관위 발표는 따로 없었던 거죠? 네, 아직 없었고 아마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즉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기소된 사람은 다 공천 탈락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그럼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해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는 이유도 예. 승복 못 하잖아요. 왜냐?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은데 왜 당신은 공천받고 나는 못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탑10 쭉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지난 13일에 이른바 818호 이재명 대표 의원실에서 밀실 회의를 통해서 뭔가 노웅래 의원,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에 대한 컷오프 얘기를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뭐 그것과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저도 알 수 없지만 다만 오늘 앞서 탈당 선언한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마포의 노웅래 의원도 오늘 공천 배제됐습니다. 아까 살아남자와 버려진 자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공천 배제 지역 혹은 현역 의원의 여러 공천 작업 중에 눈에 띄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비명대 친명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바로 광명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외면한 채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왜 자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에 대해 밝히지 못합니까?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뭐 이른바 자객 공천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게 바로 여기 경기 광명을 현역의 양기대 의원 그리고 비례 초선 의원 양의원영 의원이 여기 도전장 던지면서 누가 공천 받을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두 사람 다 배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공천심사위 구성 전에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들리는 소문 중에 양기대 의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실제로 그 과정은 통과시켜 줄 테니까 불출마를 하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낙연 그 제3지대 쪽에서 그런 얘기도 들렸고 그래서 그러려면 양이원영 의원을 공천 주기 위해서 양기대 의원한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두 분 다 이렇게 같이 컷오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뭐 예컨대 광명 근처 신도시에 모친이 어떤 뭐 부동산 매입한 것에 문제 제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혹은 지역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수박 얘기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보기에도 좀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과하게 양기대 의원을 밀어붙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광명 지역에서 사실은 양기대 의원이 지니고 있는 지분이라고 하는 게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양이원영 의원한테 공천을 주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 수준에서의 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나 그런 것이 결합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제3의 인물들 중에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광명의 능통한 분이 뭐 결과적으로 두 분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될 만한 후보군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러게요. 김영주 의원께서 쇼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광명을 공천 작업에 관해서 현역 양기대 의원이 광명시장 출신이고 여기에 양이원영 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친명 그래서 뭐 앞서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양기대 의원을 많이 비판하면서 광명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양의원영 의원이 활동했는데 저 화면입니다. 광명 지역 정말 치열한 곳이었는데 두 사람 다 일단 배제가 됐고 앞서 저희가 미리 나갔던 자막을 지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힌트가 미리 나갔는데 여러 설들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친명 양의원영 의원이 공천 배제가 됐으면 저기 보면
찐명 이현주 의원을 저기 과거 지역구인 광명에 공천하는 거 아니냐. 벌써 설이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우선 양이원영 의원은 제가 좀 이렇게 취재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그래요. 너무 행동이 과도해서 그분 관련해서 이 비공식적인 회의의 선상에서 양이원영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걸 추론해 보면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 친명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너무너무 과도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이제 복당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이제 어디 지역으로 나갈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 광명을 지역에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이 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상당히 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아하. 왜냐? 여기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민주당으로 했거든요. 민주당 하면서 그때 뭐 손학규 대표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근데 지역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뭐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요, 국회의원이 한 지역을 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그 지역 가면요 전혀 이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뭐 불가피한 사유로 되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으로 2번이나 당선시켜준 지역을 나가서 국민의힘 쪽으로 뭐 안철수 뭐 등등 여러 군데를 갔다가 예. 그럼 민주당을 다시 복당을 해서 다시 그 지역을 간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환영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배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현주 의원은 다른 아마 이 경기도 지역에 거기에 공천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입니까? 네, 다른 지역으로 어디 알고 아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저쪽 밑에 용인 쪽 이런 쪽에 지금 아마 뭐 검토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를 좀 안다면 광명을 다시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거기서 본인이 뭐 이렇게 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서 나와서 당도 바꾸고 그렇게 지역을 한번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그렇죠. 부산에서 남구에 또 부산 남구에 또 출마했다 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역 버리고 딴 지역 가서 자기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온다? 그런 아마 지역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이수진, 노웅래, 양기대, 양이원영, 김민철, 현역 의원 오늘 5명이 공천 배제됐고 탈당한 이수진 의원에 관련 속보가 아까 잠시 만나봤었는데 그 이수진 의원이 조금 전에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거든요. 저희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열기도 전에 박용진 의원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인이 재심 신청 하루 만에 기각을 당했다는데 여기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본인이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요. 재심 같은 걸 할 때는 본인한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선거가 임박하고 50일도 안 남고 했으니까 선거가 임박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더군다나 하위 10%라고 하는 거는 30% 감산이기 때문에 경쟁 후보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낙천하는 거랑 그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본인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이 왜 그 하위 10%가 됐는지 본인도 모르고 일반 유권자들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문자로 그 결과를 딱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재심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도 민주당에서는 형해화된 것이 아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에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위원장께서도 다 출마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저는 이 질문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꼴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참 이례적인 게 이렇게 본인 10% 통보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경선에서 불리해지니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통상. 그렇죠. 낙인 찍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박용진 의원 포함해서 윤영찬 의원 다 얘기하는 게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서 재심 신청서 어제 났는데 곧바로 신청도 기각됐다는 얘기했으면 그 절차 문제를 박용진 의원에 삼는 건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기 하위 평가라는 건 사실 국회의원들만 하다 보니까 저는 저기에서는 사실은 재심 제도가 있는지도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경선을 신청했을 때 뭐 컷오프 됐을 때 재심위원회는 있는데 저건 하위 평가라는 거는 상위 평가라는 것은 국회의원 160명에 대해서 다면 평가든 의정 활동이든 1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 활동이 한 38%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저게 재심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좀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위 10% 들어가신 분은 억울합니다. 당연히 억울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재심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건데 받아들였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 168병의 1등부터 168병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단지 이런 것을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문자로 하게 되면 사실 하위잖아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좀 억울한 일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무총장이 할 수도 있고 평가 자체도 저도 지표를 보니까 의정 활동만 했을 때 저는 박용진 의원이 10% 밑으로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0점 만점, 즉 100% 중에 38%가 의정 활동이고 나머지 62%는 뭐 지역 활동, 당원들 의견 그리고 동료 평가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해서 그 1등부터 상대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인데 이 예. 시스템 전체 그리고 평가 자체가 불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뭐 어제 저희 뉴스데이 출연해서도 그렇고 그전부터 뭔가 이런 치욕을 감내하겠다고 본인 얘기하고 있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결국 본질은요. 돌고 돌아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평가하냐. 이 반발하는 쪽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정활동도 모범적이지 않고 이렇게 재판 리스크, 수많은 재판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당대표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르냐 이걸 텐데요. 오늘 여야는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에는 이 재판 의견서 제출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당대표가 당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예. 당대표가 회의 출석하고 뭐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발의하는 거 이거로 당대표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인 국가대표 축구선수에게 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졸업장 받냐. 또 유명 연예인에게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어떻게 졸업했냐. 이렇게 하는 비판하는 거 똑같죠. 당대표하고 일반 의원 갖고 예. 출석률과 법안 발의 갖고서 이게 하위라고 하고서 네.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비꼬 왔어요. 이재명 대표 회의 재판 출석까지 포함해서 하위 10%안 들었냐.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폄하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정 의원님. 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거 왜 국회 의정활동 출석률 저조하냐라는 건 국가대표에게 왜 수업 안 듣고 졸업장 받냐고 지적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어디 특채 출신입니까? 뭐 운동하다가 뭐 국회의원 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특채로 들어온 분이 아닙니다. 공채로 들어온 분이에요. 즉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국회의원이 우선일까요? 당대표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우선이죠. 왜냐?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게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비나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줍니다. 당대표는 그 당에서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우선인 거죠. 즉 헌법적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우선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아니 정성호 의원 그럼 이야기대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기를 가지고 해서 특채로 지금 저 민주당에 들어왔나요? 무슨 재판 특채로 들어왔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선거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판 특채라뇨. 자, 두 번째는요. 예. 자, 본인이 그러면 지금 상임위 참석했다 안 하는 거 문제 들었는데 본인 재판 나가서 재판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저 지금 상임위 가야 돼서 재판 좀 가야겠습니다. 자, 허락해 줬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상임위도 안 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업 빼먹은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벌점 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의 평가,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이 왜 뽑혔는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뭐 4년을 다 의정활동을 채우진 못했지만 대표 발의 법안 6건, 상임위 출석률 3분의 1 수준, 국가대표 혹은 뭐 꽤 유명한 사람들이 수업 안 들 수 있고 뭐 졸업장 뭐 그런 취지의 얘기.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대표가 되면은 수업 안 들어가도 졸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대표가 제 제자 중에 예컨대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제 제자 중에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국가대표라고. 그런데 제가 출석 처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해임돼요.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가 아니라 국가대표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 선생님도 해임이 되고 그 학생은 졸업 못합니다. 선례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정유라 씨가 딱 이 케이스거든요. 정유라 씨요. 예. 정유라가 국가대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국가대표였어요. 승마 국가대표였죠. 승마 국가대표였는데 정유라가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졸이에요. 청담고등학교 졸업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출석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런데 청담고등학교의 정유라 담임 선생님 등이 체육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등이 그 정유라가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출석 처리했다고요. 어떻게 됐냐면 해임됐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그 해임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그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성호 의원님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쓸데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정성호 의원이 그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왜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참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그 해석을 갖다가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초선의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이제 혼용해서 쓴 건데 두 분께 이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서서 뭐 추가로 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탈당 선언한 이수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육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 2달 내에 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 당 혁신위원장의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공천 배제당한 이수진 의원이고요. 승복을 못한다는데 이제 경선 결과, 뭐 경선을 안 치렀으니까 이런저런 컷오프에 승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 같고 아예 이수진 의원 생각은 본인 동작을 지역구에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 주겠다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 전 장관 공천 명분이 없다. 본인 지역구에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 전에 지도부 연락도 없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탈당반으로 책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모르겠어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뭐 제 3지대로 합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뭔가 이런 공천 과정 혹은 이후에라도 뭐 백현동 의혹에서도 이재명 대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규정도 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취지의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의 특징을 보면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방식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을 보더라도 유동규 씨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동규 씨한테 그 한마디 유동규도 내 측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과연 지금 유동규 씨가 그렇게 폭로하고 나섰을까요? 유동규 같은 그런 사람은 제 측근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유동규 씨가 그걸 보고서 완전히 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면 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쓰다가 한 번 버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매정하게 버리는,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공천 탈락이라는 거는 그 절차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당하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 객관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 대표는 더욱더 그러게 됐죠. 근데 뭐 또 전화해서 형님 꼴찌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뭐 이야기해서 2% 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현동, 대장동 사건들 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 겪는 거 보면 다 관련자들이 배신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10여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도 이거 그대로 이런 본인의 어떤 이 퍼스널리티가 당에 적용되다 보니까 결국 이수진 의원도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떤 뭐 공천 탈락 뭐 이런 거 객관적으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절차가 이렇게 사람을 모멸감을 줄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에서 굉장히 분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취지인지 이현정 의원 말씀 공감하면서도 뭐 다 그렇지는 않다, 다라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저하고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같이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컷오프 대상 가운데 핵심 인물 2명, 이수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본인 이제 공천 배제 반발해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 상당히 이제 그 비판 수위,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보면 당이 굉장히 그 곤란한 그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중잣대 아니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냐. 나는 왜 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면으로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면 개항을 해 나갈 수 있으면 나도 마포에서 나가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직까지 무슨 뭐 기소가 된 그 최종적으로 판결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터무니없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라면 둘 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선 후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 것처럼 소리 없는 메아리고 당에서는 뭐 이에 대해서 일체 아마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목도리에 파란 방석으로 아예 뭐 제가 듣기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는 게 노 의원 얘기인데 저 자막 그대로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바로 잡힐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하면서 금품 얘기를 하네요. 공관위원장이 아무 논의 없이 발표했다. 물론 뭐 저 논의를 무조건 뭐 하고 발표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 얘기 정혁진 변호사님 듣기에 네네. 따라서는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금품 재판 받는 게 나 혼자인가라는 취지. 지금 뭐 금품 관련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인사들이 여러 되기 때문에 저 얘기 화두를 던지면서 무기한 단식하겠다라는 취지네요. 그런데 저는 아예 다른 색깔로 하지 다른 색깔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의 파란 색깔이 저는 불쌍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돈 봉투 받고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민주당 당원에 보면요. 부정부패는 뭐냐면은 뇌물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가 뭐 그 업무상 배임 뭐 별별 거 다 있지만 위증교사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결정적으로 뇌물죄가 있어요.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거든요. 노웅래 의원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보다 금액이 몇십 배가 더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노웅래 의원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단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이번에 내가 단식하면은 공천 탈락을 돌파해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질지 아주 기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모습이 들어왔네요. 뭐
이 사진은 그러니까 완전히 파란색 목도리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의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파란 방석 안고 저긴 정확히는 이제 당대표실이 아니라 당대표 회의실이죠. 최고위원을 주재하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운데 앉는 반원탁 바로 앞에 서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저 얘기는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음에도 이제 본인은 저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 의원 왼쪽에 보니까 저게 침낭인가요? 맞다고 하네요. 침낭까지 이제 하면서 무기한이라는 거 이제 밤생 투쟁을 하겠다. 아예 왼손에는 이제 A4 용지를 들고 입장문까지 내놓고 글쎄 어제 저희 그 두 전직 총리가 공천 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에서도 입장을 냈었는데 과거 이제 지난해 여름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단식 투쟁한 저 비슷한 자리에서 아마 공천 바로 잡힐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한 공당의 공천 작업에서 배제대항했다는 거에 반발해서 곧바로 탈당하고 곧바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것도 참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런 노웅래의원의 여러 입장까지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를 이재명 대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